반려견과 우리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자체가 많이 달라요. 아하! 반려견들에게 무엇을 제공해야 될지 항상 고민하는 보호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려견 트레이너 고나무입니다. 기대하던 반려견을 마침내 입양하신 우리 보호자님들, 입양 첫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째 날은, 그리고 일주일 뒤는 아이들은 처음 온 이 환경이 너무 낯설고 무서울 수 있어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몇 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공통적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건데요. 제 선배의 마법 같은 단어가 하나 있어요. 반려견들은 말이 안 통하는 외국인 아들 것 같다 라는 예시인데요. 반려견과 우리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자체가 많이 달라요. 이 스킨십에 대해서 학습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스킨십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스킨십을 사랑의 표현으로 많이 하는데, 반려견들은 번식 행동을 하거나 싸우거나 놀이하는 행동들에 스킨십을 사용해요. 다음으로 소리 지르기에 대해서 볼 건데요. 반려견들이 너무 귀여우니까 너무 귀엽다, 만져주고 뽀뽀해주고 하는데, 작게 칭찬을 하는 소리들도 반려견들은 더 크게 들려서 놀라거나 무서움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반려견들이 너무 귀여우니까 이렇게 번쩍 들고 눈을 이렇게 마주치면서 아이 귀여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반려견들이 눈 맞춤은 협박과 위협으로 느낄 수 있어요. 물론 사람이 반복적으로 사랑해주는 표현이 학습된 아이들이라면 이 눈 맞춤을 너무 좋아하게 될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건데, 학습이 되기 이전에 막 입양한 우리 친구들과 같은 경우에는 이 눈 맞춤이 무서운 협박일 수 있어요. 그래서 반려견들을 처음 입양했을 때는 이 눈 맞춤을 하시거나 바라보는 것보다는 조금은 거리를 두시고 눈 맞춤을 피해 주시는 것도 좋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지하철을 이렇게 앉아서 가잖아요.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이 거리는 가깝지만 크게 이 사람이 불편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앉아있는 반대편에 있는 의자에서 계속 저희 눈을 쳐다보고 있다면 굉장히 어색하지 않으실까요? 저 사람이 나를 왜 째려보지? 왜 쳐다보지? 사람도 마찬가지로 학습되지 않은 이런 눈 맞춤들은 경계와 협박과 이상함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우리 반려견들도 기본적으로 눈 맞춤은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지 마셔야 될 것들이 있어요. 바로 집에만 두시는 거예요. 반려견들은 보통 2주에서 16주까지 결정적 시기라는 시기를 가지게 됩니다. 견종 그리고 반려견들에 따라서 모두 다를 수 있고, 실제로 요즘은 이 결정적 시기가 조금 더 늘어간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8개월까지 보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오토바이 소리, 사람이 듣기에도 굉장히 싫을 수 있잖아요. 이것을 성견이 되었을 때 경험하게 된다면 그저 공포로 남을 수 있지만, 이 결정적 시기에서 오토바이 소리를 아주 작게 들려주는 것을 반복함으로써 이 소리가 괜찮은 거였구나 라는 것을 남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산책이란 그저 가볍게 걸으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 정도로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 반려견들에게 산책의 의미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실제로 반려견이 밖에 나갔을 때는 시끄러운 사람 소리, 자동차 소리, 오토바이 소리, 또 처음 보는 온도, 지금처럼 너무 덥거나 아니면 한겨울처럼 너무 추운 날씨들에는 이것들이 되게 어려운 자극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아이들이 컸을 때 나가게 될 환경들을 미리 경험함으로써 문제 행동을 예방하실 수도 있고, 다른 친구들을 만나게 해줌으로써 저런 개도 있고 이런 개도 있구나를 미리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바로 걷게 하기보다 이렇게 안고 나가시는 것도 좋아요. 입양하신 후에는 아직 접종이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질병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방에 안고 가시거나 사람이 실제로 안고서 이런 소리들과 온도, 냄새들을 미리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죠. 1시간을 해야 돼, 아니면 내가 저 공원을 찍고 와야 돼, 이런 의미보다는 단 5분만 할지라도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어떤 자극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이라면 그것도 충분한 산책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사람의 손과 반려견의 이름에 대해서 싫은 기억을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 손을 통해서 눈곱을 떼거나 양치를 하거나 또 이렇게 잡고 발톱을 깎거나 너무 싫어하는 목욕도 이렇게 시키게 돼요. 그럼 기본적으로 반려견은 이 손에 대한 싫은 기억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리 와 라고 부를 때, 또 사람의 손이 이렇게 다가갈 때 반려견들이 물러서거나 도망간다면 이 손에 대해서 이미 싫은 감정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교육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수 있어요. 손을 보여주시고 간식을 꺼내서 굿 하고 하나씩 주시는 거죠. 발을 만지고 굿, 등을 만지고 굿, 눈곱을 떼주고 굿,
이런 식으로 하루에 1, 2분만 투자하셔도 이 손에 대해서 싫어하는 감정들이 좋아하는 감정으로 조금씩 바뀌어 나갈 수 있어요. 다음으로 이름에 대해서 싫어함을 남기지 않는 건데요. 이 친구 이름은 감자입니다. 우리가 감자 이리 와라고 불렀을 때 항상 오면 좋겠지만 보통 반려견들이 이름을 부르면 머뭇머뭇거리거나 오지 않는 반려견들이 대다수예요. 왜냐면 불러서 열심히 가봤더니 목욕을 시켜요. 발톱을 깎아요. 아니면 아까 배운 것처럼 반려견들이 너무 싫어하는 이런 스킨십들을 막 하게 돼요. 이러면 이제 감자라는 이름 자체가 싫어하는 자극들이 점점 더 쌓이게 되겠죠.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평소에 감자 부르고 간식을 주고 또 부르고 간식을 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1, 2분 정도 하루에 몇 번만 반복하시면 싫어하는 자극들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다음은 새끼 강아지를 입양했을 때 바로 씻기는 거예요. 이때는 병약하고 아직 접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씻겼을 때 그 온도와 추위에 의해서 빠르게 어떤 감염들이 생길 수 있어요. 일주일이나 2주 뒤에 한번 씻기는 것을 경험해 보신 것도 필요하고, 처음 입양한 날 바로 이렇게 싫어하는 것들, 목욕이나 또 눈곱 떼는 것들을 하게 되신다면 반려견들이 손이나 그 사람에 대해서 싫어함이 커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반려견이 너무 더럽다면 수건에 물을 묻혀서 닦아주신다거나 물티슈로 오염 부위만 살짝 닦아주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유기견이나 보호소 아니면 성견을 입양했을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하, 귀엽죠? 율무입니다. 율무는 보호소 출신이고요. 현재 제가 임보하고 있는 아이예요. 오줌 보이시죠? 사실 확률적으로는 조금 더 교육이 덜 돼 있기 때문에 더 난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분명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율무 같은 경우도 저를 몇 번 물었고 실제로 다른 임보처에서도 물었기 때문에 저한테까지 온 경우인데요. 유기견이기 때문에 모두 물은 애다, 나쁜 애다 라는 것을 설명드리는 것은 아니고, 유기견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아이를 이해해야 되고 에너지를 더 많이 쏟아야 되고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반려견이 다 그렇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저도 차은우도 같은 인종이고 같은 남자고 같은 나라에 살고 있지만 이 차이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많이 크잖아요. 같은 견종일지라도, 같은 유기견일지라도, 같은 성견일지라도 엄청나게 큰 차이를 가지고 있음을 먼저 알아주셨으면 해요. 유기견이나 보호소 그리고 성견을 입양하신 보호자님들 정말 좋은 선택에 감사합니다. 정말 엄청난 선택을 하신 거예요. 하지만 적극적인 행동을 먼저 아이들에게 요청하기보다는 조금은 소극적인 자세로 아이들의 성향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입양 이전에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 아이들의 머릿속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율무는 4군데의 임보처를 돌아다니면서 저에게까지 온 아이예요. 사람 입장에서도 전학을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잖아요. 처음 보는 환경, 처음 보는 공간, 또 처음 보는 사람들이 있는 환경에서 나는 움츠러들 수밖에 없고 조금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반면에 어떤 아이들의 경우는 새 친구를 만나서 너무 좋아, 나 이런 새로운 환경이 너무 좋아 라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이것처럼 아이들마다 그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행동과 반응을 보면서 이 아이는 조금 더 외향적이구나, 이 아이는 조금 더 내향적이구나 라는 것을 먼저 파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한 자극에도 벌벌 떨고 그런 아이들을 입양하셨다면 조금 더 시간을 주고 이 아이들이 안정을 찾을 때까지 그 경계와 불안을 줄여주는 것이 먼저일 수 있어요. 반면에 성견임에도 나에게 처음 입양 왔는데 너무 활발하게 하고 스킨십도 좋아하고 눈 맞춤도 모두 좋아하는 그런 좋은 아이라면 이 아이에게 많은 것을 제공해주는 게 먼저일 수도 있어요. 방치하기보다는 먼저 놀아주고 먼저 좋은 것들을 알려주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유기되고 있는 반려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오늘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반려견들이 벌어지고 있을 거예요. 샵을 통해서 아이들을 입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 유기견도 올바른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교육을 잘 해주신다면 다른 아이들과 별다를 것 없이, 그리고 더 많은 사랑을 줄 수 있는 아이들로 분명히 바뀔 수 있어요. 옛날처럼 반려견을 풀어놓고 키우는 그런 환경이 아니게 됐어요. 인간 사회에 이제 낯선 환경에 반려견들이 들어오게 됐고, 반려견들에게 무엇을 제공해야 될지 항상 고민하는 보호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